랜드 클래스 이용해갖고 뭐 여기 인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인트 리절트 한 다음에 랜드 넥스트 인트 뭐 100에서 이제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뭐 구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여러 번 구한다 라고 하면은 for 해갖고 int i는 뭐 0부터 해서 i가 50까지 해서 i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이거 이제 안으로 여러 번 하면 되겠죠. 여러 번 얘를 여러 번 넣으면 되고, 얘 자체를 뭐 스트링으로 이제 막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릿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스트링 변수 하나 둬서 str 리절트 리절트에 리절트 플러스 이렇게 갖고, 이걸 누적을 하면은 이제 50자리 수의 어떤 랜덤한 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 파일 네임 값에서 이제 그 확장 자명만 빼서 여기다 str 플러스 리절트 파일 네임 한 다음에 여기다 확장 자명을 한번 빼버릴게요. 여기서 확장 자명 추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확장 자명 추출, 확장 자명만 추출하면은 되거든요. 파일 네임에서 확장 자명 추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확장 자명이 .png 이렇게 되면은 이제 랜덤한 수로 만든 랜덤 수로 만든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50까지 하면 너무 좀 기니까 뭐 7개 정도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랜덤한 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랜덤한 수로 이제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png, 그러니까 기존 파일 이름에서 어디 갔어? 이 기존 파일 이름에서 확장 자명만 빼갖고 이제 여기에 붙여서 파일 리네임 하면은 이게 이제 랜덤한 수로 해서 중복이 되지 않아요. 같은 스프링 1이라고 하더라도 리네임 돼서 이제 그 파일이 업로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일 네임에서 어떻게 이 png를 빼냐, 하면은 이거를 이제 뭐 스트링 익스텐스 ext 이렇게 해서 파일 네임이 있으면, 파일 네임이 존재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서브스트링을 해야 되겠지. 잘라야 되는 거니까 서브스트링을 하면 돼요. 서브스트링 해서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되냐면은 이 파일 이름에서 점이 있는 곳에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돼요. 점이 있는 곳. 그러니까 파일 네임에 last index of 해서 뒤에서부터 이제 점이라고 하는 값을 찾았을 때 그때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확장 자명을 잘라 버리는 거거든요. 점에서부터. 근데 점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건 안 하고, 원하지 않고 점을 빼고 이제 확장 자명을 자른다라고 하면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플러스 1. 그러면 이 png라고 하는 값을 내가 자른 거거든요. png 값을 자른 거기 때문에 ext 이렇게 갖고 붙여주면은 확장 자명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확장 자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서버를 실행해 갖고 하면 되는데, 서버를 실행해서 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간단한 뭐 자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썼었던 리플릿 있죠? 리플릿에 들어가서 이것만 따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인 함수 있는데 있죠? 메인 함수 리플릿 들어가서, 그렇죠? 요거만 테스트하려고 서버를 올렸는데 서버에서 막 오류가 나고 막 그러면은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해당 코드만 내가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당 코드가 동작을 하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리 예전에 썼었던 리플릿 여기에서
여기 코드 복사를 해서 코드 복사를 해요. 코드 복사를 해서 여기 이제 system.out.println 해서 system.out.println 리절트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는 간단한 자바 코드잖아요. 자바 코드니까 그렇죠? 간단한 자바 코드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 적었나 왜 이러나. 그럼 이렇게 이제 랜덤한 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랜덤한 수. 그렇죠? 아 진짜 그러네. 그렇죠? 랜덤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갖고 내가 이제 랜덤한 수를 1부터 100까지 사이에 100가지 사이의 수를요, 수 중에서 랜덤한 수를 뽑아서 한 7번 돌리는 거죠. 7번 돌린 다음에 그걸 다 STL 리절트로 담아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 뒤에다가 점 붙이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에서 추출한 그 확장자명을 붙여서 이제 랜덤하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랜덤한 수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코드를 붙이고 아니면 이게 이제 뭐 노티스 파일이니까 앞에다가 n자를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게 이제 노티스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 이름에다가는 n자를 붙입니다. 뭐 이런 뭐 원칙이나 규칙을 세워서 n자로 시작하고 그렇죠? 여기다가 n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뒤에 랜덤한 수를 만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것도 이제 뭐 줄일 수가 있어요. 뭐 20까지 해갖고 20까지만 해서 뭐 줄인다든지 뭐 그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은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세운 원칙에 의해서 동작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n자로 시작하면서 랜덤한 숫자인 어떤 파일이 만들어지고 해당 파일로 이제 리네임을 해서 이제 파일을 올려두면은 같은 스프링 1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게시물마다 다른 파일들이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른 파일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선은 요거 방법 중에 하나니까 요걸로 한번 제가 이제 인서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세이브 파일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인서트 할 때나 그렇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네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쵸? 확장자명 잘라서 파일 이름에서는 확장자명을 자르고 앞에 랜덤한 수는 내가 랜덤 클래스 이용해갖고 랜덤한 수 만들어갖고 동작하게 하는 거. 그쵸? 뭐 설명 자체는 어렵지 않죠. 설명 자체는 어렵지 않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쵸? 랜덤이라는 것을 쓰면 되는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또는 아니면은 이거 말고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좀 떠오르고 사용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버를 올리고 제가 이제 한번 인서트를 해볼게요. 그럼 파일 이름이 같은 스프링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이바티스로 올려볼게요. 마이바티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커리문 바꿔야지. 맞아. 커리문도 이제 인서트 할 때 우리 파일 리네임을 또 인서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mapper.xml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지. 인서트 할 때도 그렇고 업데이트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일 네임 다음에 파일 리네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샵 한 다음에 노티스 파일 리네임 이렇게 해서 우리 도메인에다가 그렇게 적었었죠. 노티스 파일 리네임 할 때 R만 대문자 R이었고 R만 대문자 R이었고 그쵸? R만 대문자 R이었고 N은 이제 소문자였었다. 그리고 파일 네임 다음에다가 파일 리네임 붙여주고 그다음 파일 리네임 값을 이제 여기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일 네임과 파일 리네임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파일 패스, 파일 랭스. 그럼 요거 이제 수정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셀렉트 할 때 내가 파일 리네임 값도 이제 써야 되니까 파일 리네임 요거 하는 것도 이제 파일 리네임 이렇게 리절트 맵에도 추가를 해줘야 되죠. 리절트 맵에도 추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 바뀌면 바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서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의도치 않는 어떤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를 잘 해야 돼. 설계할 때 설계가 바뀌면 이제 뭐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세이 프로젝트나 파이널 프로젝트는 아마 설계가 바뀌면은 중간에 바뀌면은 큰 영향을 미쳐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 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질문도 하고 그쵸?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중에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바꾸면 이제 여러 번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라고는 말 못하고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추천은 설계를 처음부터 잘 하는 거예요. 이미 개인 프로젝트 해봤잖아요 우리가. 개인 프로젝트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반영을 해서 설계할 때 제대로 딱 설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꿀 거 다 바꿨죠. 리절트 맵도 바꿨고 그 다음에 인서트에서 요거 파일 리네임 추가했어요. 파일 네임 다음에 있죠 순서는. 그 다음에 요것도 파일 네임, 파일 리네임 추가했습니다.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mapper.xml까지 다 수정하고 나서 이제 요거 서버 쪽으로 이제 오셔서 리스트 스타트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리스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이제 경로 한번 바꿔볼게요. 수정하기를 마이바티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바티스 요거 올려져 있잖아요. 마이바티스 여기 올려져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파일 리네임이라고 하는 값이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부적합한 열 유형이면 뭐라고 했었어요? 부적합한 열 유형. 부적합한 열 유형이면은 내가 수정하기로 했구나. 내가 인서트를 해야 되는데 수정하기로 했어요. 수정하기는 아직 아니었으니까 인서트 하는 걸로 해볼게요. 인서트. 자, 인서트에서 공지사항 마이바티스 이미지 업로드 이렇게 해갖고 마이바티스 한번 올려볼게요. 마이바티스. 그래서 등록을 해보면 그래요. 노티스 파일 리네임 여전히 없네 이거. 자, 부적합한 열 유형 나오면은 이제 노티스 파일 리네임이 이게 지금 널이란 소리인데 널이란 소리죠. 이게 왜 널이 났을까? 내가 셋 안 해줬구나. 여기 셋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노티스 이걸 추가 안 해줬네. 노티스 파일 리네임 해갖고 인포맵에서 갖고 온 인포맵에서 파일 리네임 값을 갖고 와서 세팅을 안 해줬어. 이걸 안 해줘서 그렇다 이거를. 그렇죠? 서버 내리고요. 다시 올려볼게요. 요것만 추가해주면 돼요. 요거 셋 노티스 파일 리네임 요거 이제 수정에서도 똑같이 추가를 해줘야 돼. 여기 인서트구나. 여기 수정에서도 해주고 인서트 파일 리네임 스트링 파일 리네임 그 다음에 스트링
nmap.get 파일 리네임. 이거 인서트에서도 해주고 업데이트에서도 해줘야 돼요. 이거 노티스 셋 노티스 파일 리네임 이렇게 해서 파일 리네임 요것도 해줬어야 됐는데 요거를 안 해줘 버렸네. 요걸 안 해줘 버려서 널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쵸? 파일 리네임 값을 요거를 세팅 안 했으니까 노티스는 이 파일 리네임이라고 하는 필드의 값이 널이었잖아요. 근데 널을 그대로 꽂으려고 하니까 부적합한 열 유형이 뜬 거죠. 부적합한 열 유형이 뜬 이유는 myBartiss config.xml에 세팅지의 세팅의 JDBC 타입 for 널을 널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세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널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널로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널이 아닌 다른 값으로 세팅을 누락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컨트롤러로 와서 노티스에다가 노티스 파일 리네임 값을 세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어디 갔어요? 다시 서버를 올려야 되겠죠? 서버를 올려야지. 원인 파악이 잘못됐었어요. 원래는 이제 쪽에 그 컨트롤러 쪽에 그 set notice 파일 리네임을 해줬어야 됐는데 안 해줘갖고 그랬던 건데 다시 한번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myBartiss를 인서트를 해볼게요. myBartiss가 인서트가 됐어요. 아까 어디다가 인서트한 거였지? 그냥 처음이구나. 새거. 이제 수정도 한번 해볼게요. 수정도 myBartiss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Bartiss로 수정도 해보고 그죠? 업로드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리소시스의 nupload files의 F4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랜덤한 수로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랜덤한 수로.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열어보면은 다 myBartiss 이미지예요. myBartiss 이미지. 다 myBartiss 이미지야. 다 myBartiss. 그쵸? 다 myBartiss 이미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DB 상황을 좀 보시면은 DB 상황 한번 봐볼게요. DB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노티스 파일 네임은 다 myBartiss인데 파일 리네임이 이제 달라져서 그 서로 다른 파일로 인식을 해요. 다른 파일로 인식을 하고 다른 파일로 인식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은 이 값이고 사용자한테 보여줄 값은 myBartiss png라고 하는 값이에요. 얘는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값이고 얘는 이제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myBartiss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 있고 이건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실제로 이제 다운로드 할 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파일 리네임을 쓰면요 디테일 쪽에 조금 바뀌어요. 디테일 쪽이 한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이제 그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값은 노티스 파일 네임이었고 그 다음 다운로드 할 때도 파일 네임이었는데 이제는 다운로드 할 때는 파일 리네임을 사용을 해야 돼요. 파일 리네임. 왜냐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이름은 바로 이거니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이름은 바로 요 리네임 값이니까 사용자한테는 myBartiss라고 보여주지만 실제로 다운로드 할 때는 리네임된 값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다운로드 또는 뭐 이 이미지 태그로 보여줄 수 있게 여기가 실제로 보여주는 값이 다 리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완성을 해야 돼요. 이게 파일 리네임을 추가함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일 리네임 해보기. 그쵸? 노티스 TBL에 노티스 TBL에 노티스 파일 리네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VO죠. VO에 필드 추가 및 getter setter 그리고 toString을 수정해줍니다. 컨스트럭터도 생성자도 수정.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뭘 해주는 거냐면 실제로 이제 파일 리네임 해주는 거죠. 랜덤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노티스에다가 노티스에 파일 셋 해주기. 셋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디테일에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값은 파일 네임이고요. 파일 네임 자체가 되고, 그러니까 노티스 파일 네임이지. 노티스 파일 네임이 되고, 실제로 이제 다운로드하거나 이미지 보여줄 때 사용하는 것은 노티스 파일 리네임 값이 된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였었어요. 이게 포인트. 제가 이 포인트대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이거 좀. 이거 제대로 안 되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 고치면요, 이제 그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거예요. 여러 개 파일을 넣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되면은 제가 요거 다른 방식으로 또 만드는 법, 시간을 이용해서 파일 리네임 하는 방법,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이용해서 파일 리네임 하는 거. 이번에는 시간을 이제 이용해 갖고 리네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이용해서 리네임. 세이브 파일 메소드로 오셔서 오세요. 세이브 파일 메소드로 오셔서 이쪽에 이제 리네임 하는 부분을 요거를 이제 좀 그 주석 처리를 해주고, 리네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안 하고 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은 new date라고 하는 게 필요해. 이게 지금 당장의 시간을 알려주는 그 클래스거든요. 자바 util.date에 있는 거 요걸 sysout을 해보면 해당 시간을 알려줘요. 그렇죠? 자, 그 리플릿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실행해갖고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보여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요거 이제 주석 처리하고,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해서 여기다 new date 이렇게 하면요, 지금 내가 new date 찍었던 시간이 바로 나와버려요. new date 찍었던 시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각이 나오죠. 그렇죠? 오늘 지금 시각이 나옵니다. 8월 23일.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네요. 여기서는 우리나라 시간이 안 돼 있는데, 지금 06시 09분 27초인데 요거 시간만 그 9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9. 그렇죠? 표준시에서 플러스 9 해야지 우리나라 그 시간이잖아요. 15시죠. 이거 15시. 9 더하면 15시. 지금 3시 9분 맞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뉴 데이트 하면 이게 지금 시간이 나오는 건데, 이 시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이용할 때 우리가 그 밀리세컨까지 이용을 하고 싶으면은 system.current time millis라고 하는 값 써야지.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죠? 여기다가 시스템.current time 밀리스까지 넣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밀리초까지 이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면은 밀리초까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밀리초까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밀리초, 그렇죠? 좀 더 세분화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력했을 때는 지금 뭐 수요일, 그 다음에 뭐 8월 23일, 그러면 10분 초까지만 나오는데 밀리초까지 나오게 하고 싶어서 그걸 쓰려면은 얘를 변환을 해줘야 돼. 변환. 심플 데이터 포맷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변환을 해줘야 돼. 심플 적어보세요. 심플 데이터 포맷. 이거 검색하면은 한 번쯤 봤었을 거예요. 심플 데이터 포맷. 뉴 심플 데이터 포맷.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그 출력하고 싶은 그 형태의 그 형식 문자를 이용해서 써주면은 그 이 현재 시간 뉴 데이트라고 출력했던 부분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는 연도, 월, 일, 시간,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초. 그래서 이 형식 문자가 뭐 대문자 S냐 소문자 S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대문자 S냐 소문자 S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대문자 S 이렇게 하거나 소문자 SS 이렇게 하거나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면 알려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해서 그다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당 날짜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얘를 변환을 시켜야 돼. 얘를 이 값 있죠? 요 값 여기 안에 넣었던 값을 변환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은 스트링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스트링 리절트 해갖고 SDF 포맷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리절트 값을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심플 데이터 포맷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임포트가 안 됐네. 임포트가 안 돼갖고 동작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해당 코드를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심플 데이터 포맷 이렇게 해서 임포트가 안 되는데 임포트 이거 어떻게 했었지? 잠깐만요. 쪽에서 안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심플 데이터 포맷 이렇게 해갖고 YYY MMDD HH MMSS 나중에 비교 나중에 대문자 SS랑 비교 이거 적어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이것 때문에 이제 해결되는 문제가 있을 거야. 지금 그게 뭔지 지금 갑자기 딱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이걸로 막 그 제가 한동안 그 고민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SS하고 대문자 SS하고 소문자 SS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SS였는데 대문자로 바꿔서 해결한 문제가 있었어.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이제 스트링 이렇게 해갖고 스트링 str 리절트가 되겠죠. 이게 str 리절트 그 다음에 sdf 포맷 해갖고 데이트 값 요거 있죠. 뉴 데이트 요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제 요 형태로 바뀌는 거지. 원래는 그 뉴 데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나왔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안 적어줘서 그랬던가. 여기 나오네, 그쵸? 제가 요거를 안 적어주니까 임포트를 못해갖고 이 심플 데이터 포맷을 못 썼던 건데, 자, 이게 심플 데이터 포맷으로 제가 이제 그 원래는 이거 한번 이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뉴 데이트라고 했던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system.out.print 이런 해서 뉴 데이트. 자, 뉴 데이트를 하면요, 뉴 데이트를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정보는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심플 데이터 포맷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 갖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죠? 년, 월, 일, 10분 초, 그죠? 년, 월, 일, 10분 초까지 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년, 월, 일 한 다음에 월, 일 한 다음에 10분 초, 그죠? 지금 몇 시죠? MMDDHH. 아, 이거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거 대문자로 써.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대문자로 써. 여기 소문자로 썼어요? 여기 대문자로 썼네. 여기 소문자로 써주세요. DD 하면 다른 값 나와요. 다른 값. DD 하면 다른 값 나오고, 대문자 HH, 소문자 MMSS. 다시 한번 보면은, 그쵸, 이제 여기 요거는 이제 9시간 뒤쳐진 시간이죠. 그래서 9를 더하면 15시가 나오고, 그 다음 16분 49초 이렇게 나오네. 그쵸? 16분 49초. 16분 49초.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걸로 이제 파일 이름을 쓰는 거지, 요걸로 파일 이름을 쓰게 하는 거예요. 파일 이름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파일 이름을 써서 이제 저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확장자명 추출하는 거는 똑같아요. 확장자명은 파일 네임에서 점의 위치를 구해서 점을 포함하지 않고 이제 자르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고, 점을 포함하지 않고 자르기 위해서 점을 포함하지 않고 자름, 그래서 플러스 1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익스텐션 그 확장자명 구해줬고요. 그냥 점은 내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점은 내가 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str 리절트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 그죠? 연, 월, 일, 10분, 초 이렇게 갖고 나오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네임을 그 올린 시각의 파일 이름으로 쓰는 거지. 파일 이름으로. 근데 뭐 내가 여기서 또 뭐 코드를 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이제 n 같은 거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건 노티스 파일이야 이러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왜냐면 파일 업로드가 노티스만 할 것도 아니고 뭐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리뷰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게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인서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서버 올려요. 그리고 인서트로 갑니다. 인서트로 가서 제목 적고 공지사항, 시간 리네임이죠. 마이바티스, 그렇죠? 마이바티스. 시간으로 리네임한 마이바티스 ing 라고 해서 마이바티스로 이제 리네임을 해볼게요. 잘 돼, 그쵸? 너무 잘 돼. 20에 넘어가서 시간 리네임 들어가면은 시간으로 리네임한 마이바티스가 들어가 있고, 사용자한테서는 요 mybatis.png로 보이지만 다운로드 할 때는 요 파일 이름 이렇게 되죠. 그렇죠? 파일 이름 내가 올렸던 그 시간으로 이렇게 리네임이 되어서 저장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8월 23일 15시 19분 29초.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N 업로드 파일 클릭하고 F4 눌러보면은 요 파일 이렇게 생겨요. 2023 0823 1519 29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은 마이바티스 파일이지만 리네임을 시간으로 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으로 리네임하고 이제 수정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수정이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이제 수정하기를 눌렀어. 그렇죠? 수정하기를 눌렀어. JDBC 튜토리얼이 2700이라고 하는 파일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2700. 이 파일이 이제 내가 지금 올린 파일입니다. 이거. 그러면 내가 이제 수정을 하면 얘가 지워져야 되거든요. 얘가 2700이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워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해서 다른 파일을 넣습니다. JPA. 그래서 수정 완료하면 수정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2700이 지워지겠지 생각하고 N 업로드 파일스에다 클릭한 다음에 F4를 눌렀어요. 근데 2700이 그대로 있어. 2700은 그대로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은 노티스 컨트롤러의 딜리트 파일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즉 파일 네임이 이제 지금 제대로 넘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파일 네임이. 이게 왜 파일 네임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고 있지라고 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을 한번 찾아가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여기 우리가 삭제할 때 기존 업로드된 파일의 존재 여부를 체크를 해서 있으면 기존 파일을 삭제를 했었는데,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파일 이름으로 올렸고 파일 이름으로 이제 삭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파일 리네임으로 올리고 파일 리네임으로 삭제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get notice 파일 리네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리네임이 되어야지 리네임 값을 이제 리네임 값을 넘겨서 삭제를 하는 거고, 해당 리네임 값은 또 어디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냐면 노티스에서 갖고 오죠. 노티스에서 갖고 오면은 modify.jsp에 보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파일 네임까지만 이렇게 보내줬어요. input type hidden으로. 근데 이제 파일 리네임을 추가함으로써 여기는 이제 파일 리네임을 적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파일 리네임 한 거 있죠. 파일 리네임 한 것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input type hidden으로 같이 넘겨주어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파일 삭제하고 업로드 하는데 지금 삭제가 안 돼갖고 왜 안 되는지 보니까 기존에 이제 파일 그 이름으로 삭제를 했었는데 이제 리네임으로 저장하니까 리네임으로 삭제를 해야 돼서 여기 이제 input type hidden으로 리네임 값을 여기 추가를 해주고, 그렇죠? 여기 추가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값을 갖고 오는 거죠. 여기서 노티스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추가된 리네임 값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파일 리네임 값. 여기가 원래 노티스 파일 네임이었는데 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추가하고 요 파일 리네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리네임으로 갖고 와서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거 변수명은 파일 네임이어도 되나요? 어차피 변수명은 변수명이지 실제로 들어가는 그 데이터는 파일 리네임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수명은 상관이 없어요. 변수명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modify.jsp에서 요거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노티스 컨트롤러의 이 업데이트 메소드, 업데이트 노티스에서 get notice 파일 리네임이라고 해서 파일 네임이라고 했던 것을 바꿔주면 된다. 바꿔주고 다시 한번 저장한 다음에 저장해서 실행해 볼게요. 제가 저장해서 실행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목록으로 간 다음에 아까 이게 JPA였죠? JPA가 이제 2808일 거예요. 2808인데 여기 지워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정했을 때 내가 수정했을 때 지우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JS if 키즈로 이제 수정 완료하면은 2808이 새로 고침했을 때 지워져야 되는데 지워지는지 한번 볼게요.
F5 F5 그래서 2808 지워졌죠? 2808 지워지고 3153이 남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삭제하고 업로드하는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2808이 사라지고 3153이 이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하는 것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뭐 오류 발생한 거는 다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오류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또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다 고친 것 같아요. 저는.